제 채널은 잃지 않는 투자와 마음이 편한 투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두 가지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을 다뤄볼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돈 모으기 목표를 세우고 돈 모으기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 이유는 쉽게 말해서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과 주어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달라서예요. 그래서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족스러운 소비와 그렇지 않은 소비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판단 기준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저의 판단 기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광화문 금융러 제이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모으기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자산을 이루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게 열심히 그냥 돈을 모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제가 경험하면서 느낀 돈 모으기가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요, 당장 나에게 보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돈을 모으고 싶었던 계기는 아주 사소했어요. 대학교 때 친하게 지낸 선배가 졸업할 때쯤에 3천만 원 정도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보고 부럽기도 하고 나도 저런 큰 돈을 모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아르바이트하고 용돈 쓰고 남는 돈을 투자를 했으니까 한 달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몇만 원에서 십몇만 원 정도로 별로 크지 않았죠. 처음엔 단돈 만 원만 생겨도 이걸 ATM기에 입금하고 주식을 살 정도로 아주 열심히였어요. 이렇게 100만 원, 200만 원 모아갔는데 보통 이렇게 말하면 돈 모아가는 재미가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빨리 지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큰 돈 모으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러면 다시 평소처럼 돈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터넷 카페에서 누군가 돈을 모았다는 그런 내용의 글을 보면 다시 나도 열심히 돈을 모아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아껴 쓰기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또 포기하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반복했어요. 이러다가 나중에는 누가 돈 모았다는 글을 보기도 싫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태일 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왜냐면 이때 급등주에 손을 대기가 쉽거든요.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하루는 2% 올랐다가 그 다음 날에는 2% 떨어지고 이런 걸 매일 보게 되면은 금방 지쳐요. 돈 모으고 싶은 욕구는 높은 상태니까 주식 계좌는 매일 열어보거든요. 그런데 내 계좌는 별로 변동이 없으니까 이걸 보기만 해도 지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원래는 관심도 없었던 하루에 10몇 %씩 오르는 그런 주식들 있잖아요. 이런 주식에 눈길이 가죠. 내가 힘들게 돈 모으는 이 시간을 절약해 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건 도박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도박판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돈을 잃게 되죠. 결국엔 내가 힘들게 모아놓은 종잣돈만 잃는 거예요. 이렇게 원금을 잃으면 더 빨리 만회하려고 급등주에 손을 더 대고요. 그럼 결국 대부분의 원금을 잃은 채로 끝나죠. 빠른 길인 줄 알았는데 저 멀리 돌아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고 있다면 차라리 적금을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돈 모으기가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요, 다른 사람들이 실천했던 절약했던 방법들이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매일 사 먹는 스타벅스 커피값을 아껴서 한 달에 얼마 더 저축했다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하루 중에 스타벅스 커피를 사 먹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물론 처음에 이런 팁을 들으면 자극을 받으니까 몇 번은 따라하고 흉내를 낼 수는 있죠. 하지만 이게 얼마 가지는 못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을 모으려면 자취를 하지 말라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불가능한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때로는 이게 내가 돈을 모으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합리화가 되기도 해요. 남들은 집에서 통학을 하는데 나는 그러질 못하니까 돈을 모으지 못하는 게 당연해. 이런 합리화 말이죠. 어쨌든 사람마다 이렇게 좋아하는 게 다르고 실천할 수 있는 여건도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몇 번은 따라 하다가도 포기하게 되고요. 처음부터 따라 할 수 없기도 해요. 그러면 마지막 단계로 아예 극단적으로 돈을 쓰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요. 물론 이게 가장 빠르게 돈을 모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건 정말 힘든 일이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요.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극단적인 절약 상태에서는 내가 꼭 필요해서 돈을 쓸 때에도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돈을 열심히 벌고 돈을 모으는 게 결국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아닌가요? 그런데 살면서 반드시 돈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돈을 쓸 때 죄책감이 든다면 그건 좀 돈 모으는 것만이 목표가 된 주객이 전도가 된 상황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보통 사람들이 꾸준하게 오랫동안 돈을 모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만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중요한 건 균형 잡힌 소비예요. 그리고 돈을 쓰면서도 행복하고요. 돈을 모으면서도 행복해야겠죠. 하지만 돈을 쓰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고 돈을 모으니까 불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 가치 있게 소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서 그런데요. 저도 처음엔 이 기준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실천했던 절약하는 방법을 따라하고 포기하는 것을 반복했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 생각이 스친 이후로 저만의 명확한 판단 기준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이 기준을 통과한 소비는 시간이 지나도 후회되지 않았고요. 반대로 통과하지 못하면 미련 없이 이 돈을 모아서 좋은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돈을 써도 좋았고요. 돈을 쓰지 않아도 투자를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의 판단 기준은 바로 15만 원을 1억 원이랑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15만 원이랑 1억 원이랑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참고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는 수많은 투자의 대가들이 말한 부를 쌓는 비법이 녹아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은 1억 원이 없지만 열심히 돈을 모으면 나중에는 1억 원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지금 1억 원을 갖고 있는 거랑 나중에 1억 원을 갖고 있는 거는 가치가 다른데요. 왜냐면 당연하게도 지금 1억 원을 갖고 있는 게 더 좋거든요. 일반적으로 물가는 올라요.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지난달에 빼빼로데이가 있었잖아요. 빼빼로를 사려고 보니까 1,500원이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빼빼로의 가격은 500원이었던 것 같은데 1,500원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이것처럼 똑같은 빼빼로라도 나중에는 지금보다 더 비싸질 거예요. 이건 물가가 올라서 그런 건데요. 1년에 물가가 2%씩 오른다고 하면 30년 후에 1억 8천만 원이 있어야 지금의 1억 원하고 가치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1억 원이 없어도 30년 후에 1억 8천만 원이 있다면 지금 1억 원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다면 30년 후에 1억 8천만 원을 모으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제가 어떤 주식을 제일 좋아하시는지 잘 알고 계시겠죠. 제가 만약에 딱 한 개의 주식에만 투자를 해야 한다면 S&P 500을 따르는 ETF에 투자를 할 거예요. 만약에 ETF가 뭔지, S&P 500이 뭔지를 잘 모르신다면 지금 띄워드리는 제 채널의 영상을 잘 참고해 주시고요. 이 S&P 500을 따르는 ETF에 30년 동안 투자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평균 수익률은 8%였어요. 그래서 매달 얼마씩 투자를 하면 30년 후에 1억 8천만 원이 될까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12만 원 꼴이었고요. 그런데 여기에 세금도 내야 하니까 넉넉 잡아서 15만 원이라고 해도 생각보다 작은 금액이죠. 그리고 이렇게 작은 돈을 꾸준히 투자해서 큰 돈을 만드는 걸 복리 효과라고 하고요. 투자의 대가들은 자신들의 큰 부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법을 복리 효과 덕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자에 이자가 붙는, 돈이 돈을 부르는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S&P 500의 수익률이 앞으로도 8%라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 말도 맞죠. 하지만 반대로 수익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15만 원의 가치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된다고 생각해야지 좋은 걸 꾸준히 실천할 수 있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늘 제자리 걸음이죠. 하지만 단순하게 15만 원을 모으는 것이 1억 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 30년 후에 1억 8천만 원이 지금의 1억 원하고 물가로 따지면 같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께 지금 1억 원이 있다면 그 1억 원을 가만히 냅두진 않으시겠죠.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 같은 어떤 투자 활동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1억 원을 갖고 있는 것과 같아지려면 내가 불필요하게 지출하고 있던 15만 원을 아껴서 이 15만 원으로 좋은 투자를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여러분들께서 매달 불필요하게 지출하고 있던 15만 원을 아껴서 S&P 500 같은 좋은 주식에 투자를 하신다면 이건 내가 지금 1억 원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은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심결에 쓰는 15만 원을 1억 원하고 같다고 판단하고 이 기준으로 소비를 결정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을 바꾸다 보면 매달 단말기 할부금이 3만 원씩 나오거든요. 그리고 3만 원은 15만 원의 20% 정도잖아요. 그러면 내가 2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 기회와 맞바꾸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정말 스마트폰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가 쉽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핸드폰 요금 아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소비하는 게 무엇과 맞바꾸고 있는지를 알면 나에게 맞는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넷플릭스 같은 정기 구독이나 일주일에 몇 번씩 사 먹는 배달 음식의 의미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사고 싶은 생각도 없었는데 할인 폭이 커서 충동적으로 사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헬스장 1년씩 등록해놓고 가지 않는 분들 많으시죠. 한 달에 3만 원인데 뭘 이러면서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등록하는 헬스장이 2천만 원의 가치와 맞바꾸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헬스장을 더 열심히 나가게 될 거예요.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돈보다 중요하겠죠. 좀 더 나아가서 돈을 아끼는 것만이 아니라 돈을 더 버는 쪽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매달 15만 원씩 더 벌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도 현재 1억 원을 갖는 것과 같은 가치겠죠. 그러면 나한테 투자를 해서 몸값을 높이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요. 이런 것보다 앱테크를 하는 게 더 수월하게 느껴진다면 추가로 앱테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재테크라는 게 더 많이 벌고 덜 쓰고 더 좋은 투자를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두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쓰는 돈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하고요. 돈을 쓸 때 기분 좋게 써야 해요. 소비의 기로에 있을 때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만족스러워야 하고요. 그러면 남의 기준에 맞는 방법을 따라다가 포기하게 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내가 가장 빨리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꼭 옳은 방법으로 꾸준히 좋은 투자 하시고요. 오늘 제 영상이 20대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돈을 모을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제 영상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